네, 오늘은 그 청량리 스카이 L65라고 또 굉장히 유명한 강북의 랜드마크 그 아파트의 사전 점검 마지막 날이었어요. 그래서 네. 또 서재 대표님이 지금 청량리 스카이 L65 바로 앞에에서 지금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바쁜 거를 좀 구경하려고 마지막 날에 한번 와봤습니다. 그 저희가 또 오다 보니까 그 바로 옆 그 중개업체에 그 15억 미만 매매 상담 안 한다고 네. 그게 적혀 있더라고요. 네. 그게 굉장히 많은가 봐요. 그런 분위기가. 네,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하루에 진짜 많을 때는 한 네. 20건 정도? 그 뉴스나 기사가 뜰 때마다 네. 정말 밤이고 낮이고 문자도 와 있고 제가 정말 놀랬던 게 회사 출근 안 하시고 네. 저희 사무실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. 그게 왜 그런 걸까요, 그게? 왜냐하면 이제 실거래가가 네. 뭐 10억, 11억 뭐 이렇게 뜨다 보니까 네. 너무 저렴하게 느껴지시는 거죠.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. 이제 이런 건데 사실은 이제 가족 간의 명의 변경이라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시세에 맞지 않는 실거래가 자꾸 네. 뜨다 보니까 이게 한두 건이면 네. 긴가민가 할 텐데 네. 지금 수십 많더라고요. 건씩 막 뜨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 헷갈리시는 네. 것도 정말 이해가 돼요. 그러니까 이게 10억, 11억 이런 실거래가 막 두루룩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정도에 혹시 살 수 있나 해가지고 혹시 설마? 네. 아, 이런. 근데 문의가 너무 오는데 또 여기 중개업체 입장에서는 매물도 없고 아예. 너무 네. 힘들죠. 그러니까 뭐 가격도 가격인데 이제 매물이 없고 이러다 네. 보니까 사실 상담을 해도 거래로 네. 안 이어지다 보니까 의미가 없는 상담을 계속 하고 있는 느낌인 거죠. 사실 제가 어제도 본 것 같거든요. 이 청량리 뉴스를. 이제 여기 L65랑 한양수사에 합쳐가지고 뭐 2,500세대가 또 입주를 하면은 또 이제 그게 이어지지 않겠냐 그랬는데 아니 네. 제가 와서 보니까 네. 현장 분위기가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네요. 전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게 그 임차인 우위, 매수자 우위 그런 느낌이 생각보다 별로 아니에요. 네. 지금 전세 가격도 그 오히려 좀 올라가는 흐름인 것 같고 네, 이게 물론 뉴스에 나오는 거랑 좀 굉장히 계속 다른 저렴하긴 한데요. 느낌. 네. 그래도 이제 예전보다 좀 올라붙은 느낌도 있고 네. 이제 예전의 가격을 얘기하는 게 좀 서로 좀 애매한 상황까지는 온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근데 물량이 많으면 전세 가격이 내려가는 게 일반적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좀 이제 올라가는 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제가 좀 와서 살펴보니까 네. 일단 가격이 너무 쌌던 것 같아요 그때.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서울의 이런 초고층 랜드마크 신축인데 막 5억 막 이런 거죠. 5억대 그치. 막 5억대. 이러니까 너무 쌌던 거죠. 또 그 전에 한양수자인 같은 것들을 입주할 때 왜 그랬나 아까 제가 여쭤봤더니 감정가가 엄청 높게 나와서 네. 그게 이제 그걸로 잔금 걱정이 없어지다 보니까 네, 전세 맞아요. 매물이 좀 들어가는 흐름이 네, 있었다고. 오히려 월세로 바뀌기도 네. 했고요. 네. 음. 그래서 그 최근에는 투자자들이 보통 이제 잔금 같은 거에 어려움 겪고 이러는 게 뭐 전세 가격도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청량리도 뉴스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걸 우려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유튜브 채널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. 정말. 네,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요즘 얘기를 좀 해주시면. 네, 일단 매매 먼저 얘기 드릴까요? 네. 일단 매매는 이제 10억, 11억 이제 뜨다 보니까 지금 막 특히 막 유튜버에서 막 폭락, 막 난리 났다, 막 거의 불 그림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. 청량리가 유독 네,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해가 돼요. 왜냐면은 이제 입주가 몰려 있고 실제로 실거래 낮게 뜨다 보니까. 네. 근데 지금 또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지금 이제 수자인 같은 경우에는 14억에도 실거래가 지금이 떴거든요. 근데 그거는 또 눈여겨서 안 보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래서 10억, 11억에 찍힌 것만. 네, 그렇죠. 근데 사실은 그게 내가 가족이거나 뭐 정말 그런 몰라도 시장에 나와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니다. 근데 지금 사실은 저희 이제 손님들 중에서 유효하게 지금 여기에 대한 상황이나 초기 자금이나 이런 거 준비 얼마 하셔야 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들께서 부르시는 금액은 한 16억 정도에 조금 그냥 매도자가 깔끔하게 세금을 그냥 내는 그런 물건이면 사고 싶다. 여기까지는 사실 온 것 같아요. 그리고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진짜 저렴해가지고 저도 이게 입주장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사실 주변의 구축보다 저렴하고 사실은 이게 또 우리가 2년 전이나 작년에는 진짜 저렴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때의 금액으로 살고 계시는 지금 분들은 뭐 여기 구축이 막 7, 8억 거의 막 이런데 네. 지금 여기가 뭐 5억, 6억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. 네네.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청량리에 굳이 오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그러니까 서울에 이렇게 초고층 신축인데 더 싸니까. 그쵸, 더 싸니까 그쵸. 5억 대고 막 이러니까. 그렇죠. 네. 저번에 한 분은 별내에 사시는데 그 별내에 지금 30평대를 6억인가에 뭐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보다 비싸게 살고 계신대요. 그러면 이제 거기가 만기가 되면 여기를 와야겠다. 이제 거의 그 정도 놀리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5, 6억대인데 사실 이제 5억대는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지금 이제 그렇게 공급도 많지만 수요도 많다 보니까 네.
지금 전세가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. 그리고 그거를 반박하기가 좀 어려워 보인다. 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게 또 대규모 입주가 있고 그런 또 매수 수요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래가 좀 많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제가 사실 그 전에도 이제 청량리 흐름에 대해서 좀 자주 이제 소통을 했잖아요. 근데 그럴 때 이제 매매 되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이제 그런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. 네. 그리고 투자자가 들어가기도 이제 어려운 그때 상황이 있었다고. 근데 그게 왜 그랬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. 네, 일단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가격적인 사실 네. 벽도 만만치는 않아요. 근데 이제 이 파시는 분들 이제 입장에서도 네. 지금 양도소득세가 66%나 되다 보니까 만약에 피가 10억이어도 6억 6천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개념인 거죠. 근데 또 잔금 대출이나 이런 게 또 잘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서 파는 개념이라고 보기에는 또 논리가 안 맞아요. 사실 이자를 더 내고 말 것 같아요. 제가 그 입장이어도. 그래서 이제 매물 자체가 별로 없고 또 이제 투자자가 들어오기 좀 어려운 이유는 이제 초기 자본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.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1억이면 들어올 수 있는지도 알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미 수자인이나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한 30% 정도. 그러니까 롯데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10%에 또 이제 중도금 잔압이 2번이 있어요. 그러면은 10억이 분양가, 그러니까 고층이 10억이라고 쳤을 때 3억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프리미엄까지 들어가면 거의 뭐 8억, 뭐 높게는 11억 정도까지 필요하잖아요. 근데 이제 그 금액을 넣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느냐, 이제 이런 면에서 조금 좀 진입이 어려운 부분도 있죠.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 입주한 해링턴이나 지금 입주를 이제 막 시작한 그 한양수자인에서 감정 가격이 높게 나오면서 대출이 좀 용이해지고 잔금 걱정이 좀 덜해졌을 때, 근데 그럴 때는 좀 분위기가 어땠나요? 사실 최근에는 잔금에 대해서 워낙 걱정이 많은 상황인데, 그렇죠. 엘리고는 사실 이제 그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물론 모르지만. 그렇죠. 더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고, 이제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가 일단 감정가가 한 15억 선 나왔거든요. 그래서 분양가가 10억이 안 됐잖아요. 8억 선. 네. 그래서 이제 대출을 많이 실제로 일으키신 분 중에 거의 7억 정도까지는 받으신 분 제가 봤어요.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 안 해서 안 받은 개념이랄까. 그러니까 사실은 분양받으신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았을 거예요. 왜냐면은 이제 21년, 22년에 이제 이 동네 아파트가 막 거의 20억이 갈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니까, 사실은 특히 해링턴 플레이스는 아파트 중에서도 제일 첫 입주였고 선례가 없어서 금액을 얼마로 책정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몰라서 중개사인 저도 그렇고 이 매물을 내놔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느 금액이 맞는지를 잘 몰랐던 거죠.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주변에 이제 신축이었던 엘리니티나 이런 것들이 막 전세가 거의 7억 라인이었는데 이제 여기가 그거보다 더 받을 거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그때 분위기 진짜 안 좋을 때여가지고 이제 막 5억대까지 그 오면서까지 그 사실 혼란과 혼동 고뇌와 그런 상황들이 막 있었어요. 근데 5억대까지 내려갈 때는 좀 어땠나요? 그때 좀 진짜 5억대는 사실 제가 봐도 좀 심각한 것 같은데. 네네. 저도 사실은 이제 전세 매물을 한 8억 더 비싸게 내주신 분도 계셨지만 8억 정도 내주셨길래 처음에 그분이 되게 합리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했고 이게 지금 어떨까, 이거보다 더 내려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확 내려가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튼 이제 진입하시기에는 좋았고 이제 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아쉬웠을 텐데 대신 전세가가 그렇게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정가라든지 또 잔금 대출이나 이런 건 또 충분히 나와서 또 좀 조금 이례적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물론 물량이 많이 나왔지만 근데 그때 가격이 너무 훅 빠져가지고 사실 거기서 뭐 더 빠지기도 어렵고, 사실 오피스텔도 막 4, 5억 하는데 그래서 더 빠지기도 어렵고 감정가가 높게 나오면서 그게 좀 전세 매물을 들어가게 만든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월세로. 그렇죠. 전세가 조금 이제 없어지고 월세를 내서 이렇게 하는 흐름이 좀 생긴 거죠. 네, 맞아요. 왜냐하면 지금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을 보증금이 소액이면 뭐 1, 2, 3억 정도면 선순위로 임차인을 해주고요. 뒤로 대출을 내줘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잔금 준비가 조금 어려웠던 분들께서는 이제 뭐 월세를 1, 2, 3억에 월세를 놓고 은행이 이제 후순위로 이제 들어가면서 해갈이 다 되신 거죠. 그래서 되려 전세가 줄고 이제 월세가 늘었는데 사실 해링턴 플레이스가 입주할 때는 그게 나쁘지 않았던 게
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높고요.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서 차라리 월세를 살자 이런 또 분위기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부드러웠는데 지금 이제 수자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전세가 월세화가 되고 있는데 네. 지금은 또 오히려 전세도 수요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또 벌써 올해 겨울하고 네. 그러니까 올해 초하고 네. 지금 이제 봄 여름하고 좀 분위기 다른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전세 수요자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5억대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? 없어요. 없다. 없습니다. 그냥 없다. 없습니다. 아까 매매 15억처럼 이제 5억대 전세도 예. 이제 그거는 상담이 어렵다. 거의 이 정도. 네, 맞습니다. 이제 해링턴 같은 경우에는 네. 이제 정말 5억 초반이나 이렇게 거래도 있었고요. 또 이게 수자인도 그러니까 올해 초 입주였다 보니까 정말 안 좋을 때. 진짜 안 네. 좋을 때 첫 입주고 네. 아직까지 다 좀 인프라 형성이나 이런 게 또 네. 그랬고 그리고 이제 수자인 같은 경우에도 5억 네. 중반 같은 게 사전 점검 할 때만 해도 있었어요. 네. 근데 이제 지금 그런 물건은 없고 네. 지금 롯데도 지금 저희가 계약서 쓴 게 5억대가 좀 몇 개 있는데 그런 네. 것들은 정말 아파트에서 손 꼽는 정도 한 손에 꼽는 정도의 물건이었는데 그것만 아무래도 보이게 되잖아요.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런 물건 다 빠졌어요.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사실 이게 그 전세 수요자도 수요자인데 그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잖아요. 청량리가. 네. 그리고 또 화제가 되는 것도 제 생각에 여기가 워낙에 이제 그런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이니까 더 그게 자극적이니까 네. 더 이렇게 뭔가 폭락 그런 게 더 나오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관심이 또 많으니까 나오는 사실 그렇죠. 그러니까 강남은 아니지만 강북에서 엄청나게 이제 투자들 관심 많은 곳인데 거기가 빠졌다 이게 이제 재미가 그렇죠. 있으니까 네네.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이제 투자자 들어가기 이제 어려운 좀 상황이라고 사실 몇 달 전부터 저랑 이제 소통을 네네. 했었는데 네. 그럼 투자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거래한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? 여기 세 개 단지를 합쳐서? 이제 수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실거래가 아파트가 좀 있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13억 7천, 뭐 네. 14억 정도 라인에 몇 건이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걸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고, 사실 이 동네는 지금 아파트보다는 네. 지금 그 롯데캐슬 스카이119 오늘 보셨지만 그 오피스가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효성 해링턴에서도 오피스가 있고, 그래서 오피스에 대한 그 투자나 이제 지금 손바뀜이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. 그러니까 비주거 상품.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놀란 게 사실 요즘은 이제 아파트는 좀 살아났는데 비주거는 아직 어렵다 이런 인식이 좀 강남권도 많거든요. 네. 근데 여기 오피스가 피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. 네, 보니까 물론 그러니까 조금이지만 조금이지만, 네. 그래도 피거래가 되는 게 사실은 요즘은 그 마이너스 피 이런 얘기도 네. 많고 사실 청량리도 그 마피로 마피 무덤. 굉장히 그 조회수가 엄청나게 나온 영상이 있어요. 맞아요. 청량리 이제 뭐 해도 안 사간다 뭐 이러면서.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. 네, 그러니까 청량리의 모든 건물이 네. 지금 피거래가 되고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마피의 물건도 있습니다.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임차를 놓으면 지금 이 동네가 공급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수요도 많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입주가 있었던 렉스프라임이라는 오피스텔이 저희 사무실 바로 옆인데 네. 거기는 한 달에 오피스텔 원룸 다 찼어요. 그러니까 학교 수요도 있고 또 이제 직장인 수요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네. 처음에 월세가 80으로 시작했나 그랬는데 마지막에 100까지도 갔거든요.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동네는 아니에요. 네. 근데 이제 임차를 맞춰도 잔금 준비가 이제 안 되는 네. 이제 상황이거나 네. 꼭 파셔야 되는 이제 상황에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 손해 보고 이제 팔리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마피가 나오는 것도 맞고 그런 물건도 저희한테 있긴 있어요. 근데 또 반대로 이제 예전 같았으면 더 훨씬 이제 피가 많이 붙었을 만한 이제 건물들이 아직까지 그래도 건재하고 버텨주면서 이제 소액 프리미엄 정도의 거래가 되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대략 이제 최근에 있었던 좀 청량리 입주장 분위기를 네. 들어봤고, 근데 사실 최근에 청량리가 유튜브나 뉴스 같은 데서 화제가 되는 내용이 이런 뭐 가격이 빠졌다 이런 관점이 또 있고 또 하나가 이 용적률 거의 1000%까지 쓴 이것들이 뭐 홍콩이다 닭장이다 이것도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것도 단톡방에서도 의견이 좀 갈려요. 야, 너무하다 저거는 뭐 이런 게 있고.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실제로 여기 시장에서는 좀 분위기는 어떤지 아니면 피드백 같은 거 좀 어떤가요? 실제로 수요층이나 이런 사람들은. 이제 수요층 분들은 이제 뭐 전세야 어쨌든 이제 본인이 잠깐 거주하시는 개념이시니까 뭐 그 층이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확실히 매수를 하실 때는 층이 몇 층이냐 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. 네네. 60층대 아파트 자체가 워낙 없다 보니까
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지금 용적률이 높은 것들이 굉장히 또 좋은 점이 되는 것 같고, 근데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갑자기 건물들이 막 몰려서 네. 이게 빽빽하게 있는 네. 느낌이다 보니까 좀 네. 답답하다,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의견들이 있죠. 근데 막상 그러니까 저도 좀 걱정은 했는데 올라가서 집을 보면은 괜찮아요. 맞아요. 아니, 그렇게 저도, 가깝지 않아요. 아니 저도 그 유튜브 영상이나 뉴스 같은 데서는 워낙에 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. 네. 근데 실제로 와서 보면 그 정도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생각보다 쾌적한 느낌도 있어요. 네, 맞아요. 네. 그리고 여기 밑에서 위를 올려봤을 때의 네. 그 시야하고 네. 내가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봤을 때의 그 시각에서 보이는 건 또 네. 달라서 맞아요. 되려 사시는 분들보다는 이렇게 네.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봤을 때 좀 네. 너무 높고 좀 이렇게 답답하다 이런 생각은 있으실 것 같은데 네. 어차피 이제 여기 청량리는 상업 네. 지역이에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할 수 있는 것도 여기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 충분히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앞으로 이제 2030년에 예정되어 있는 현대 디센시오라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거기도 60층대였던 걸로 기억해. 4동짜리. 예, 그래서 이제 이 동네는 여기 네. 상업지 땅은 네. 뭐 그 정도가 룰이다.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질 거다. 익숙해질 거다.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게 뭐 아예 없던 케이스가 아니라 강남의 타워팰리스 같은 것도 이제 이 정도라고 볼 수 있는 네, 거예요. 맞아요. 근데 또 지금 이제 막 70층 이런 얘기가 하필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뭐 압구정, 여의도 뭐 네, 이런 데서 맞아요. 그래서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. 네네네. 근데 이걸 보니까 압구정에 뭐 500%뭐 여의도에 800% 이런 거는 사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아, 여기 990%뭐 950, 맞아요. 995 막 네, 이런데 네.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네. 은근히 또 쾌적한 느낌이 있어가지고. 쾌적해요 생각보다. 네. 되려 이제 높이 올림으로써 이제 밑을 또 잘 활용해서 쓰는 네. 그런 개념도 있고. 예. 그래서 제가 와서 느낀 게 이게 단순히 숫자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이제 그 가능했던 이유가 주변 환경을 보고 이제 그게 됐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. 근데 주변이 워낙에 그런 이제 고층 건물이나 이런 게 없고 다 낮은 그렇죠. 건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밸런스 같은 게 좀 맞아요. 근데 이게 만약에 강남 같은 데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좀 크리티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주지 않았나. 그리고 이 주변이 다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런 그렇죠. 느낌. 네, 지금 사실 이제 재개발 이 동네는 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정말 주변을 돌아가면서 다 재개발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높진 않아요. 근데 이제 여기는 상업지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메인으로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개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런 홍콩 닭장 그 정도 느낌은 정말 아니에요. 정말 아닌 것 같다. 예. 그게 좀 유난히 이제 그렇게 좀 잡았던 느낌인 것 같고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최근에 좀 토픽이 있었어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스카이 L65 사전 점검 때문에 왔잖아요. 네. 이게 3일간 사전 점검을 했고 사실은 수자인 해링턴 L65 이 세 개 단지 그 청량리 3대장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단지잖아요. 근데 요거의 사전 점검 3일간 분위기나 이런 것 좀 어땠는지 되게 관심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. 네, 맞습니다. 일단은 이제 매수